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차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 167명에게 주어졌던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67명, 198건에 이르는 포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업무 관련자에 수여된 무공 훈장과 포장 76건,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 발생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 등 122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상이 취소된 이들 가운데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전직 경찰 이근한 씨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지시로 잘 알려진 박차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운받은 34명은 해당 계엄 업무가 이미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운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을 검증했더니 관련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돼 거짓 공적으로 취소됐는데 경찰청은 이른바 난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정부 포상 36건을, 국가정보원은 제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86건을 확인했습니다. 정부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중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수준의 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네, 비가 잦아든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 낮 최고 기온은 35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연 기자, 경기 북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무섭게 비가 내렸는데요. 한숨은 일단 돌린 건가요? 네, 자정부터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1시 10분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레이더 살펴보면 이전 시간보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중부지방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서 유입될 만한 강한 비구름은 보이지 않아 일단 내일까지는 큰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서울에서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 강화에도 아침 7시 때 시간당 6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래 지속하진 않았지만 단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구름은 북한에 더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남부지방은 무척 덥다고요. 네, 현재 강원 동해와 경북 포항, 대구와 전남, 경남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 교동의 낮 최고 기온이 36.9도, 포항과 경주가 각각 35.6도와 3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내내 남부지방은 중부보다 비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 살펴보면 중부를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200mm 이상을 기록했지만 남부, 특히 영남은 50mm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지역을 좁혀보면 차이가 더 극심한데요. 경기 북부, 연천 군남면에 지금까지 533.5mm가 내린 반면 대구의 공식 누적 강수량 기록은 불과 14.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형사과장이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받지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박모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구속심사에 앞서 박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절차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서도 또 자신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박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됐는데요. 강력팀장에게 받은 보고를 서장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서장의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 경무관도 소환할 계획인데요. 박경정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법무부엔 출국 금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반부터 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체계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따로 그것도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는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얽히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코스피 같은 지수가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손실을 보는 이 상품의 부작용을 이 대통령도 우려했습니다. 외화 유출을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곤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에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완책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악화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중동 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등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압수와 몰수 강화 등 매점 매석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군남댐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거세게 쏟아졌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문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4.7m 정도로 1시간 전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합니다. 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5m 정도 차이로 여전히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댐에는 초당 7,4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6,800여 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가 열려 있는데요. 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 3시 40분을 기해서 파주시 임진강 비룡대교 지점에는 새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임진강 주변 주민들에게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재난 문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